지금 흐르는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이 흐르는 합창교향곡입니다. 그냥 노예 비슷한 시키는 대로 하고, 베토벤 때부터는 자신이 악보를 그리고 산업화가 되고 또 악보가 출판이 되고 하면서 누구한테 기속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슨이 엄청 많았어요. 서로 레슨 받으려고 가계부도 썼다고 합니다. 론에서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신성 로마제고 오스트리아도 신성 로마제고.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니까 독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가면 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만들었어요. 요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재능이냐? 술 먹는 재능. 모차르트처럼 만들려고. 잘 자고 있는 거 술 먹고 와서 본인이 자고 있는데 너 왜 모차르트처럼 피아노 치냐고 계속 해요. 그리고 거의 학대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합니다. 아마 뮤지컬에서 그걸 표현하시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뮤지컬 이제 첫 장면이 그 꼬마 아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베토벤이 와서 피아노를 칠 때 아빠가 막 학대해요. 모차르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베토벤을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음악은 귀족들 만들어야지. 이게 베토벤이 13세 때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 번호 중에 W5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출판하지 않은 작품이에요. 따로 분류해서 출판하지 않은 작품 중에서 63번째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바퀴를 돌아가지고 24개의 조를 갖다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저 어려운 걸 다 뛰게 만들어요. 일단 기초가 튼튼해지게 돼요. 우리 두 동생들을 키우게 돼요. 좀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본이라는 곳에서 베토벤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본의 분위기 속에서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베토벤은 평등하지 못하고 귀족, 내가 하인인 거 이런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음악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루이 16세가 처형당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건 약간 좋은데 지난번 강의 때 마리아 테레지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악마와 같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후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글 써놓은 것처럼 과잉친절할 정도로 몰래 악보까지 사주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 집에 들여서 살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멜로디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펼쳤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의 연주하는 거를 보고선 제자 피아니스트가 체르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한 번 연주해서 줄 6개 모양이었다는 곡이 있고요. 이때가 이제 피아노가 막 나와서 점점 개량되고 있었던 시절이라 여러 가지 그 이제 기술들이 막 개량되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피아노를 이제 자기식으로 연주하고 싶으니까 피아노 회사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음색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계속 주문을 하고 피아노 발전에도 기여하셨네요.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피아노 회사들이 새로운 피아노가 나오면은
협찬 협찬. 하프식 코드, 영어로 하프식 코드라고도 하고 챔바로 같은 학기인데 이게 유행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피아노 회사가 만든 제작 회사가 200개, 영국에 만든 200개 정도 많이 있었다고. 집집마다 그 피아노를 어느 정도 쳐야 좋은 신부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악보가 많이 퍼지게 되면서 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작곡된 건 1794년. 베토벤은 자기가 번호를 붙였어요. 24살, 25살이에요. 네. 베토벤이 1792년에 비엔나로 왔으니까 정말로 이제 정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 곡이 오프스 1 이러면 우리가 되게는 처음 작곡한 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토벤 같은 완벽주의자가 왠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비엔나에 와서 어피셜리 내 작품 번호 1 하고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곡을 처음 그래서 베토벤 동생들 데려와서 자기 비서를 이렇게 써줍니다. 악보의 출판은 작곡가의 명성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열고 악보를 출판하여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으니 그 좌절과 절망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베토벤은 초인적인 의지로 전대미문의 걸작들을 쏟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처음부터 줄곧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불굴하는 걸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창피하고 싫어했습니다. 좋아했던 연인이 좀 없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평생 덕신으로 살았는데 다 딱지를 맞았어요. 딱지를 맞았는데 포기도 또 쉽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을 할지도 모르고 불구자라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냐. 근데 아직 여인은 몰라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피아노를 중간에 딱 놓으면 분명히 쳐보려고 할 거다. 원래 숨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죽진 않아요. 유서를 쓰다가 다시 살아야지 마음이 바뀝니다. 유서를 쓰는 중에. 그래서 전달하진 않았어요. 그 유서가 지금 남아있긴 한데 하이 리켄스타트 유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대의 상황에는 신성훈이 그 클로스업으로 전주에 저 선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네스에 올라있대요. 그게 굉장히 작게는 이대로 했어요. 날마다 부르고 듣던 노래 나가야 하는데요. 프레스토는 빠른 알레그로와 더 빠른 디바치보다도 더 극도로 빠른 템포예요. 메트로놈으로는 1분에 168박에서 200박.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지타토라는 용어를 하나 더 뗐는데요. 아지타토는 성급하게 급박하게 줄리엣과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붙으면서 이 곡은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곡에다 빠르고 넣어서 다급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려 합니다. 아지타토를 영어로 번역하면 nervous, 그러니까 어딘가 흥분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느낌이라고 하죠. 베토벤이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1악장에서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30살 베토벤은 16살의 아름다운 줄리에타 비차리디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사실 약분한 상태였어요. 상대는 작곡가였는데요. 갈렌베르크는 배짝이었죠. 베토벤은 사랑에 빠진 행복한 남자인과 동시에 사랑을 쟁취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랑이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녀와의 독점적인 사랑을 상상하며 흥분한 상태의 베토벤은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연적으로부터 돌릴지 아주 과민한 상태였던 거죠. 줄리엣을 봐야 합니다. 이 왼손에 람빵하는 스타카토가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먹이를 쪼아대듯 낚아채듯이 짧고 강하면서 빨라야 하는데요. 그렇게 쫓아올라간 그곳에서 두 개의 스타카토, 두 개의 G샵이 폭발합니다. 참고로 줄리엣과 귀차르디는요, 이탈리아 가문이라 뷰리에타, 귀차르디로 G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은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잘 태어나신 겁니다. 문명이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귀족들 식사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이거 바이올린 피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이스 오달라이스 이거 밥 먹는데 밥 먹는 데 가서 그러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친분에 대해서 베토벤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래갖고 막 흥분해서 그 영웅 뭐 교향곡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배반한 거야. 그래갖고 황제로 지가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 변혁에 대한 막 희망도 다 사라지고 막 몸도 아파오고 뭐 귀도 멀어오고 막 이게 괴로운 상황. 네, 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미 뭐 작곡해놓고 나폴레옹을 상상하면서 작곡한 거죠. 카레아입니다. 저 카레아는 나치당이 가입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크게 뭐 나치를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금반을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합니다. 피아노는 포르테는 더 큰 포르테 지원을 해줘요. 레슨도 받고 주교까지 되는데 사실 서품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친구처럼 계속 대화를 해줍니다. 베토벤에게. 베토벤도 고마워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줘요. 아마추어지만.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고 굉장히 쉽게 편곡을 해요.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고 피아노 하나만 굉장히 쉽게 편곡을 해서 올려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또 침공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음악가들, 음악사 전체 나폴레옹이 계속 등장을 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계속. 신성로만 제국 결국 멸망을 합니다. 요곡의 주인공. 원래 엘리자는 아니었어요. 테레자였어요. 네, 베토벤이 너무 크게 쓰다 보니까 이제 한번 잘못된 건 영어제한다고 했죠. 제목이. 한참 즐거웠어요. 뭐 전쟁은 전쟁이고 작곡을 안 했습니다. 일어나고 계속 쳐들어오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귀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베토벤이 일생에 걸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려웠어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이학자입니다. 감미로운 멜로디, 그 아름다운 흐름은 제가 써는 겁니다. 저 어디에 뭐 가서 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정말 감미로워. 항상 따라갑니다. 소리의 웅장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합주하다가 마디를 놓치면 그래서 팀파니는 트럼펫을 쳐다봅니다. 언제쯤 나오나. 그룹 사운드에서 올겐 역할을 해요.
꽉 채워주는 역할. 무슨 멜로디가 굉장히 다가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 소리를 꽉 채워서 허전하지 않게 하는. 쭉 내려, 계속 내려. 그러다 포를 찼습니다. 네, 중국의 랑나운이라는 연주가입니다. 굉장히 불우하게 컸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있는 연주가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베토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4일 이후 나는 일관성 있는 작품을 거의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쌓아올린 생존의 기반이 불안정해졌거든요. 주위에서는 온통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싸우나?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왜 싸우나? 형태의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적인 처참함 뿐입니다. Learned of his deafness. 기 바랍니다. 이전에 들었던 합창과 전혀 다른 느낌의 합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4악장 환희의 성가 들어보시죠. 제목을 바꿔요. 9번이라고 안 쓰고. 그랬더니 또 괜찮아요. 그럼 다시 9번으로 바꾸고 아 미신이겠지 하고 10번을 다시 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호흡 따라 죽었어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네, 굉장하게 장례식 치렀었습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2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저는 이제 베토벤의 일생을 보면서 베토벤의 삶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빈민들이 죽는 거기에 6명의 시체가 한 번에 이렇게 했는데 크게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베토벤은 그렇지만 나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도로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니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 지역도 평화가 왔습니다.